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변 마찰 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접촉한 물체에 있어서는 그 컨택트 부분에서 일단 컨택 리전에서 이제 타입을 프릭셔널로 바꾸면 이 아랫부분에 이제 프릭셔널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일에 뭐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 재질이 변한다든지 혹은 뭐 온도가 변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제 어떤 이 바닥면과 이제 물체가 뭐 변할 리는 없을 것이고, 이제 바닥면의 상태 등이 이제 변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할 때는 이제 어떤 뭐 거리별로 다른 그 마찰 계수를 이제 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워크벤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메커니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 데이터라든지 함수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apdl 커맨드라고 하는 이제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러한 테이블 데이터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그 헬프 부분에 이제 메커니컬 헬프를 클릭을 하시면 그 ensys 도어말 사이트가 연결이 되게 되고, 다시 ensys 로고를 클릭을 해서 그 메커니컬 이제 apdl을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도큐멘테이션 부분에서 그 머테리얼 레퍼런스를 이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테리얼 레퍼런스에서 다시 run linear material properties 부분에서 그 컨택 프릭션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면 우리가 그러한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소트로픽, 즉 이제 등방성 그 물체와, 그리고 오소트로피라고 하는 이제 직교 등방성에 대한 것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코드를 작성을 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붙여넣기로 해서, 물론 약간 수정을 할 부분이 있지만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간단하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와서 일단 프릭셔널 그 컨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인설트에서 이제 커맨드를 하나 삽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일단 앞서 복사한 그 코드를 이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도움말에서는 현재 이제 그 템퍼러처와 이제 슬라이딩 디스턴스에 대한 것으로 코드가 짜져 있는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모델링 자체가 거리가 짧고 또 온도에 대한 것은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타임을 이용을 해서 그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드를 실행을 하기 전에 일단 선행적으로 다음과 같은 코드를 또 입력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무는 이제 마찰 계수를 우리가 그리스 문자 뮤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뮤를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ID는 이 컨택 ID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먼저 첫 번째 나오는 테이블 데이터 TB에 대한 것에서 이제 TB에 대한 옵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프리션에 대한, 즉 이제 마찰에 대한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코드가 되겠고, 이제 일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CID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ISO가 등방성 물체에 대한 그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교 이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값이 이제 다른 값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을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타임을 입력을 해주고, 일단 이 부분은 영상을 잠깐 끊고 제가 다시 작성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시간 타임은 1초를 완료 시간으로 하고, 이제 1초 동안 먼저 이제 2초, 0.2초 단위로 이제 입력을 해주는 거로 하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스텝 컨트롤은 이제 여러분들이 5로 입력을 해서 각각의 스텝에 대한 값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테이블 필드 부분에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뭐 시간이라든지 어떤 슬라이딩 거리, 그리고 이제 템퍼러처 같은 것들을 이제 것들의 이제 값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오는 이제 TV 데이터 값이 이제 그 타임이나 뭐 온도에 대한 이제 마찰, 실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찰 계수 값이 이제 들어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쉬로 가서 일단 메쉬 사이즈는 글로벌 사이즈로 0.001m면 이제 1mm로 제너레이트를 해주고, 그리고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가서 일단 스텝의 개수를 5로 이제 입력을 해주고, 이제 엔드 타임이 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로 바꾸고 0.2, 0.4, 0.6, 0.8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가 아니라 1로 입력을 해주고, 총 스텝은 이제 5개로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아웃풋 컨트롤스 부분에 컨택 미셀리니어스 부분을 yes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먼저 이제 픽스드 서포트를 이제 하단을 선택을 해주고, 프리션리스 경계 조건을 이면과 이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힘을 가했을 때 이제 물체는 뭐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피벗 에러가 뜨지 않고 이제 이쪽 방향, S축 방향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릭션리스 서포트, 즉 이제 이 서포트 자체가 이제 노멀 방향으로만 그 움직임을 제한하는 서포트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 그 프릭션리스 서포트를 지정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스를 이면을 선택을 해주고, 현재 이제 이 물체의 그 질량을 한번 살펴보면 0.0014kg이니까 9.82를 곱하면 어쨌든 이제 1N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하중은 1N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방향이 현재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해주고, 일단 0.2초였을 때 1N이 완전히 이제 인가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돌리면 아마도 이제 에러가 뜨고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에
그 스프링을 하나를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커넥션 부분에 가서 스프링을 바디 그라운드로 선택을 해주고, 일단 스티프니스 값은 100Nm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로케이션은 이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모바일 부분은 이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스프링이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뭐 재료는 굳이 뭐 지정을 안 해줘도 상관없겠지만 구조용 강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에 가서 일단 토탈 디포메이션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컨택 툴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일단 그 마찰 응력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바닥 부분에 반력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 리액션은 결과를 X축 방향에 대한 그 값들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를 클릭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조금 더 가시적인 결과를 위해서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하고 약간 변경을 했는데, 일단 커맨드 부분에 앞서 이제 0.2초 단위로 했는데 이제 결과의 그래프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0.1초 단위로 이제 다음과 같이 스텝을 바꿨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배울 때는 이제 어떤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지 마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강력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력과 속도에 대한 이제 것을 또 새로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일단 토탈 디포메이션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 현재 이제 시간이 우리가 0.5초로 했는데 일단 다 압축이 되는데 거의 한 다시 실제 다시 일단 타임을 0.5초까지로 했는데, 일단 타임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0.5초가 되기 전에 압축이 완료가 되는 것 같고, 다시 이제 그 10의 그 마이너스 2제곱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 숫자만 보고 잠깐 착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완전히 압축이 되는 치까지는 거의 한 0.1초가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 길이를 좀 더 길게 해서 해석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길이가 너무 짧아서 조금 결과는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검증을 하기에는 뭐 정확한 결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가변 그 마찰계 수에 따라서 실제 어떤 프릭션리스가 아니고 이제 그 프릭셔널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이제 바닥면에 이제 반력이 다음과 같이 이제 다르게 이제 표시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현재 이제 값을 살펴보면 이제 초기 0초일 때는 마찰 계수가 0이었다가 이제 0.1초가 되었을 때 마찰 계수는 0.005에서 이제 점점 증가를 하다가 다시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 마찰 응력에도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어떤 그 스프링에 의한 그 힘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일에 이제 값을 이제 변경을 했을 때 초기 값을 0.2로 주고 0.2초일 때를 0.0으로 주고 다시 이제 점점 그 증가를 하는 걸로 바꾸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마찰 계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결과값도 이제 다르게 표시가 됨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앞서는 이제 0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값이 작은 값에서 이제 큰 값으로 가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다시 마찰 계수를 바꿈에 의해서 이제 프리셔널 스트레스도 지금 값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포스트 리액션은 어차피 이 부분에 가면서부터 어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지 마찰력에 의한 그 힘만 극복을 하면 이제 운동 마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테이블 데이터로 주어졌긴 했지만, 반력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도 있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에서 어떤 그러한 힘이 상쇄가 됨에 의해서, 물론 이제 앞서와 또 다른 그 값의 추이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러한 테이블 데이터로 이제 마찰 계수를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의 차이가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마찰 계수를 적용을 하는 경우가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어떤 모델을 활용을 해서 그 해석을 했지만, 실제 조금 더 이제 실제 어떤 여러분들이 해석하고자 하는 물리 상황과 유사하게 이제 해석 환경을 설정을 하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뭐 온도에 따라서 이제 어떤 당연히 어떤 우리가 그 특히 어떤 윤활을 한다든지 뭐 유체가 낑긴 경우에는, 이제 유체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마찰 계수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APDL 코드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